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여행이 다시 시작되면 미국으로의 여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건강보험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인의 37%는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해외여행을 미국으로 방문할 예정이며 33%는 코로나 이전보다 미국을 여행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캐나다 여행자들은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며 가능한 한 빨리 국경을 넘어 미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 중 47%가 백신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행을 계획 중인 46%의 응답자는 미국으로의 여행은 자동차 또는 캠핑카를 이용해 갈 수 있으며 항공 여행을 피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5월에 레거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4%는 캐나다 여행을 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발표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라이언 팔리스터 매니토바주 주지사가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백신 카드를 도입하겠다며 새 백신 카드를 갖고 있으면 2차 접종 후 2주 뒤부터 여행을 갈 수 있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백신 카드 소지자는 캐나다 국내 여행을 어디든 다닐 수 있으며 매니토바주로 귀가해도 자가 격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카드 소지자는 매니토바주 보건 당국에 의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외에도 요양시설에 있는 친구나 가족도 방문 가능합니다. 매니토바주에서 백신 카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팔리스터 주지사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만이 코로나19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라며 백신 카드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전했습니다. 백신 카드는 그 어떤 개인정보도 담고 있지 않고 소지자 이름과 QR코드만 적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접종 완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팔리스터 주지사는 지인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여행도 자유롭게 다니던 일상을 모두가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마치고 공중보건명령을 따르는 것이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주민 여러분 모두 잘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캐나다 정부 역시 각국 정부와 의논하며 코로나19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이 편안하게 해외여행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밝힌 바 있어 올해 연말에는 많은 것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캐나다 최대 항공사인 에어 캐나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감원 이후 처음으로 직원 2,600명을 재고용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성명을 통해 늘어나게 될 항공 수요에 대비해 업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을 재고용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재고용 대상에는 항공 승무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종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번 달부터 단계적으로 업무에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추가로 덧붙였습니다. 에어 캐나다 대변인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사례가 감소하고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정부 규제 조치도 완화되고 있다고 재고용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항공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에어 캐나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된 2020년 3월 직원 16,500명을 무더기로 감축하는 등 올해 초까지도 여러 차례에 걸쳐 직원 감축을 했습니다. 지난 4월 캐나다 정부로부터 59억 캐나다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 지원을 받으며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가로 에어 캐나다는 항공편이나 휴가 상품에 대한 환불 요청을 7월 12일까지 추가로 30일 연장했다고 말했습니다. 4월 13일 환불 정책이 시작된 이후 약 40%의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으며 92%의 환불 요청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빅토리아는 최근 캄누푸스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일어난 일을 추모하기 위해 예정되어 있던 캐나다데이 기념 행사를 연기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10일 목요일 시의회에서 통과된 동의안은 평소와 같이 캐나다데이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면 시와 지역사회의 화해를 위한 노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올해 행사는 지난 2020년과 같이 방송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이에 대신하여 시는 맥커어겐 원주민들과 지역 예술가들을 주축으로 최근의 사건에 비추어 캐나다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름 후반에 대체 방송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해 당국자들은 빅토리아의 모든 사람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캐나다데이를 기념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금은 도시가 리더십을 취해 사력 있게 행동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말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캄누푸스 인디언 기숙학교 부지에서 어린이 유해 215구의 존재가 확인된 이후
캐나다 전역에 퍼진 캔슬 캐나다 데이 운동을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만약 밴쿠버 공립도서관에 내야 할 연체료가 많이 있다면 앞으로 2주 안에 도서관에 가서 면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공립도서관이 연체료 면제 2주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연체료가 있는 사람은 밴쿠버 공립도서관으로 전화,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그동안 밀린 연체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체료가 많이 쌓여 있더라도 다 면제받을 수 있으나 도서관 상호 대차 서비스 및 도서관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반납이 늦어서 생긴 연체료만 면제가 가능합니다. 밴쿠버 공립도서관 측은 7만 명 이상이 연체료가 있다며 이 중 10분의 1은 도서 대여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밴쿠버 공립도서관은 연체료가 10불 이상 미납되면 도서 대여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면제 정책을 시행하게 된 데에는 코로나19 유행으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시고 또 연체료 미납자 중 30%가 밴쿠버 저소득층 지역 4곳에 거주하고 있다며 연체료를 면제해드림으로써 손님들이 돌아와 도서관이 제공하는 혜택을 다 누렸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11일 오전 퍼스널 서포트 워커들을 위한 일시적인 임금 인상을 이번 여름까지 지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퍼스널 서포트 워커들에게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PSW 임시 임금 인상안이 8월 23일까지 연장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15만 명 이상의 퍼스널 서포트 워커들이 하고 있는 일과 역할에 따라 계속해서 시급 2에서 3달러의 인상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임금 인상은 코로나19의 팬데믹 동안 높은 수준의 케어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안정화하기 위해 해당 PSW들을 유치 및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것이 발표되기 전 임시임금 상승안은 2021년 6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90년 동안 토론토에서 함께했던 코치터미널이 문을 닫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론토 코치터미널 회사 610 베이 스트릿에 위치한 코치터미널은 다음 달 모든 운영을 중단하고 재개발의 가능성을 두고 토론토시로 인계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치터미널을 사용하는 그레이하운드와 캐나다 코치와의 계약은 7월 7일 만료될 예정이며 이 시점에 맞춰서 모든 운영을 중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 코치터미널 회사는 420만 달러의 토론토시에 판매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기존 대출금을 갚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달 그레이하운드 캐나다는 캐나다 내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토론토에서 뉴욕, 버팔로와 같은 미국 도시 운행은 지속할 예정이며 캐나다 코치와 함께 새로운 유니온역 버스 터미널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토론토시는 아직 토론토 코치 터미널 계획에 관한 어떠한 발표도 하지 않았으며 코치 터미널 건물은 1987년에 토론토 유산 등록부에 올라가 있어 외관 변경이 어려울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오늘부터 토론토의 패티오들은 공식적으로 문을 엽니다. 주말을 맞아 포근한 날씨가 예보되며 토론토의 패티오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웨더 네트워크에 따르면 금요일과 토요일은 25도, 일요일은 29도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 내의 모든 야외 레스토랑 패티오에서는 테이블당 최대 4명까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4인 이상 가족은 예외입니다. 밤에 외출하신다면 기온이 17도 정도로 약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겉옷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역시 포근한 날씨가 계속되며 대체적으로 22도에서 27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14일과 18일에는 소나기 구름이 있겠습니다.